오늘 토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여러분 지금 참석하셨어요.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좌장이신 안동수 박사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동수 경영학 박사는 KBS 부사장을 역임하셨으며 저서로는 따뜻한 자본주의 경영,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AI 시대의 미디어 해서 향후 우리나라에 발전될 중요한 테마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런 걸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수석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잠시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꼼꼼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토론 1을 담당할 정현희 박사 어디 계세요? 네. 정현희 박사는 에너지 관련 의학 박사로 한국연구재단에서 35년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셨으며 현재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마젤 포럼 이사입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고 정현희 박사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박수입니다. 그다음에 토론 2를 담당할 오영근 박사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박수 한번 먼저 쳐주십시오. 오영근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 이공대 공학 박사로 전 기아자동차 K조인스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으며 저서로는 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알라딘톡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에 토론 3을 담당할 나윤서 박사 잠시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MIS 전공 경영학 박사이십니다. 전 경기대 경영정보학과 겸임교수를 하셨으며 독특하게 이화여대 석사 시절에 매경신문사와 함께 신지식 프로젝트 수행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량을 인정받은 겁니다. 매경신문사랑 같이 했고 수행팀장 하셨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헬라그룹의 대표이사이십니다. 다음에 토론 4를 담당할 김호진 박사 잠깐만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호진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 이공대 공학 박사인데 오늘 일리노이 출신이 두 분 계시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죠 이게? 예. 상당히 괜찮은 대학입니다. 미국에서도 거의 인류 수준의 좋은 대학에서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오늘 동문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학 박사로 전 북경대학교, 독일 흉볼트 대학교, 포항공대 초빙 교수를 하셨습니다. 저서로서는 실음성 구간에서의 음성인식 구조 모형 연구 등이 있으며 현재 기재부 소속의 사단법인 공유경제연구원의 교육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상당히 중책을 맡고 계신데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론 5를 담당할 김동성 대표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주식회사 남강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식회사 웹프로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리얼블록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5분과 함께 좌장 안동수 박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세팅을 조금 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잘라가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여기에 정현희 박사, 오영근 박사, 그 다음에 나윤서 박사, 그 다음에 김호진 박사, 그리고 김동승 대표 이렇게 순서로 가고요. 이 질문자, 토론자별로 한 문제씩만 한 질문을 1분 동안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1분 아니어도 좋죠. 그래서 이제 1분 동안 질문하시고 조 박사가 3분 내에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2번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3번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한 순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현희 박사님 질문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좀 내서 뭘 하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요. 우리 국민학교 때 한 9만 몇천으로 배웠는데 간척을 많이 해서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됐는데 대륙권이라고 공기가 있는 게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만 제곱킬로미터에 10km 상공까지 이제 공기가 있다 보면 이거를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열량이 있으니까 공기에 열을 갖고 있으니까 그 열을 빼서 우리가 발전을 하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잠깐 해봤더니 원자로 한 기가 600메가와트라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시간당 이제 되게 계속 오는데 600메가와트면은 얼마가 되냐면 60만 6만 킬로 같은 거야. 그렇게 좀 바꿔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 58만 기 그런 원자로 한 60만 기 정도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전기를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이걸 많이 쓸 수 있겠다. 향후에 이걸 한다면은 대략 우리나라에서 1시간당 한 60만 기가와트를 만드는데 이걸로 해보니까 한 30만 기가와트 반 정도를. 근데 이제 이게 1시간의 발전량이 그런데 예를 들어 10분이나 아니 1분당 그렇게 발전된다고 하면 거의 한 30배 정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발전량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원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래서 저가 이제 공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자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공기 발전기라고 하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이게 무한 동력인지 이제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독일에서 이거보다 더한 그 발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중성입자라고 하는 건데 이 하늘에서 오는 이제 우주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가지고 발전기를 좀 만들고 있어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무한 동력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과연 그런 게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네요. 공기는 유한합니다. 공기 자체가 아까 공기 방울이 얼마만에 보셨죠, 그죠? 공기는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유한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무한하다는 말을, 무한동력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여러분들이 공기 부족해서 전기를 못 쓰는 일은 안 생긴다가 답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전체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공기를 어떻게 해서 동력화할 수 있느냐, 오늘 그것만 말씀하세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고 이게 산재하고 다른 거 이런 거 말씀하시면은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이 풀어지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거 가지고 확실하게 동력을 만들어서 그걸 발전기 돌릴 수 있다. 오늘은 그것만 해결을 하자고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주 회장님 설명을 처음 듣고 다른 거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받아들인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걸 보고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무한 동력 발전을 설명하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해가 간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지금 2007년도에 특허를 한 6억 건 내신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특허를 했을 때 이때는 발전 방식 냉매를 이용한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2021년 가지고 공기를 한 5,000세계지하고 소면되고 캐비테이션 방법으로 해서 회선을 이어서 발전하셨는데 그 세 가지 여기까지 제행하신 세 가지 방식인데 어떤 것이 간체적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시제품을 어느 게 크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발전 용량 뭐 그것 따라서 텀의 직경이 크게 달라질 거고 그것 따라 텀의 최적의 선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최적의 발전 방식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냉매인지 공기인지 캐비테이션인지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는 말은 내부가 매우 기압이 낮다는 의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내부의 압력이 바깥보다도 매우 낮다. 그리고 냉매를 동작 유체로 쓸 수도 있고 또 공기 자체가 하나의 냉매입니다. 공기 자체가 하나의 냉매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공기의 오염도가 높다든지 그러면은 냉매를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깨끗하다 그러면 냉매를 안 써도 되고 뭐 그런 게 있고 또 냉매를 쓰면은 장치가 좀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건입니다. 요 물건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요 터빈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선속도라는 게 중요해요. 자, 공기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도 C일 때 질소 분자의 운동 속도가 초속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터빈의 속도는 그 속도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터빈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회전수가 낮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수가 높아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 물질마다 분자 운동 속도가 다른데 여기에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공기 분자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터빈의 회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원은 공짜니까 터빈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값싸게 만드느냐 하는 일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있는데 뭐 큰 흐름은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서는 거의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작을수록 회전수가 빠릅니다. 클수록 회전수가 느리고 그래서 그것은 분자 운동 속도의 2분의 1이 선속도입니다. 그런 상관관계 있습니다. 그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속도가 작아지면 속도가 작아지면 적어지면요. 예. 발전량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직경이 크면은 그 속도는 분자 운동 속도는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직경이 크면은 회전수가 낮아집니다. 직경이 크면은 직경이 작으면은 회전수가 높아집니다. 그때 공기를 몇 킬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기 사용량에 따라서 출력은 달라지고 그리고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회전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직경이 지나치게 크면은 오히려 불편하니까 적당한 회전수 보통 이제 터빈은 한 2만 내지 3만 rpm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행을 며칠까지 몇 킬로와트 정도가 몇십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전기가요. 몇 킬로와트 정도 가능하냐고요? 예.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실제 공기 발전기를 크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송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되니까 아무리 커도 한 기당 메가와트 이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메가와트가 되면은 크기상으로 한 1m 정도 됩니까? 메가와트 같으면은 가로세로 높이 2m 정도 됩니다. 가로세로 2m요. 네. 100kW 정도면 가로세로 1m 정도 됩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연력학 보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연력학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건 똑같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비전문가들은 뭐가 이해가 잘 안 가냐 하면은 이제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공기에서 그것이 들어가서 그거 돌리는 에너지보다 더 큰 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기가 에너지 원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거 사라진 만큼이 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 토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전혀 문제가 없고 연력학의 어떤 법칙도 공기 발전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이 토론자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왕이신 분들을 대변하는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오염도 전혀 없고 원재료비도 거의 제로인 이 공기를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신데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개발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개발을 해오시면서 정말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까지 딱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개발을 해오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그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100년 걸린다 그랬어요. 100년 걸리도 공기 발전기 못 만든다 그랬어. 그런데 35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충분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 안 했잖아. 난 일했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합쳐지면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모델 하나, 자동차 엔진 모델 하나, 알파, 뭐 베타 이런 현대자동차에서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1,500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의 100분의 1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뭐 고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한 일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했다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한 일이고 어쩌면 매우 빠르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곧 여러분들의 손에 소비자의 왕에게 그 물건이 오래지 않아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한 40여 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까탈스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준엄식 그 회장님 하시는 그 사이트에 가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왜냐면 제가 이 주최자로서 소개하는 게 이게 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갔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의구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데 제가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저도 공학을 했는데 사실 그날 가서 듣고 여기서 들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태 40년간 하셨는데 제가 의문 가진 게 그럼 그동안에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파일럿 플랜트라고 그러죠. 실험용 1kW짜리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나? 두 번째, 이게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정현희 박사님 그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 갖고 뭐 한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거 해봤습니다. 적외선 바깥에, 자외선 바깥에 있는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걸 CCTV에 밤에 보는 그 망원경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긴 세월 동안 또 그렇게 많은 투자를 받으셨는데 겨우 그 1kW짜리, 2kW짜리 그 실험용 그 발전기 하나 없으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과연 내년에 적어도 1kW도 좋고 2kW 뭐 1MW짜리 필요치가 않은데 적어도 한 10kW짜리를 하나 그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용으로 한번 실제 전개하는 걸 만드실 수 있는지 언제까지 만드실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우리가 소비자나 우리가 알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 고등수학이나 고등과학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올지 그걸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계신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1kW짜리 1년 내내 여러분에게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는 말씀을 이미 접수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물건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돈이 얼마 안 들어갔어. 하나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다음 만들려고 하는 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밀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 일이 아예 없고, 그런데 미친놈이 돈을 내겠대. 미친놈이 돈을 내겠대. 그래서 아마 빨라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1, 4분기 안에는 물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조사하고 그래 보니까 대전인가 어디서 시장 상도 1,000만 원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근데 이게 지금 에너지하고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해요. 그럼 그런 데서 왜 지원을 못 받으셨는지. 한국전력에서 다음 주쯤인가 지금 이게 몇 조 원이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바뀐 한전 사장이 사람을 보낸대요. 그래서 1kW당 10만 원에 만들어줄게 하고 견적을 냈어요. 그래서 한전이 아마 이달 안에는 그 사람들이 그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한전이 처음에는 상을 줬는데 그때는 심사한 사람들이 준 거지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답답하니까 사장이 보내기로 했어요. 어찌 보내기로 했냐면은 방송을 들으니까 김동철 사장이 신임 사장이 한전 적자 실마리를 풀지 않으면 퇴근을 안 하겠대. 야 그러면 가보자. 그래가지고 9월 30일 날 가가지고 10월 1일 날 한전 사장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먼저 접촉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10월 4일 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팀을 꾸려서 오겠다. 뭐 그런 객관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어느 경전에 보니까 공기는 전기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누가 그래요? 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주 회장님 그 영향을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발전을 하면은 그 부산물로서 많은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공기로 발전을 하고 나면은 그런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드린 자료에 요런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또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 전기야.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제가 발명한 게 아니다. 발견한 거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전기 생산돼요. 둘째 물이 나와. 그리고 세 번째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우박이 떨어져. 그때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발전기는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요. 그때 수증기가 미세먼지 주변에 달라붙어요. 우리 안개 끼고 있으면은 안개 알맹이 하나하나마다 미세먼지가 있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포집이 돼서 깨끗해져. 그래서 전등번개 치고 비 오고 나면은 하늘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시원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 발전기는 냉방이 공짜예요. 냉방이 공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라운드 질문 들어갔습니다. 정인혜 박사님. 우리가 그 공기를 이용해 발전하는 그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압 차이라든 뭐든 바람이 불으면 뭐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회전을 시켜서 발전을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 발전기에 내에서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발전을 한다는 문제고. 풍력 발전기하고 공기 발전기 어디가 차이가 있느냐? 풍력은 공기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있어야 전기를 생산해. 그런데 공기 발전기는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을 만드는 장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기압을 만드는 장치예요. 그리고 저기압만 만들면은 전기를 생산해요. 저기압만 만들면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하고 풍력 발전기의 차이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기 발전기는 바람이 없어도 된다. 공기 분자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때 저기압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압 때문에 나오는 전기가 있어. 그때 에너지를 빼버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기압을 만드는 동력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그런 운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최초의 시동을 할 때 우리가 자동차 시동하는 것처럼 외부 시동을 한번 해야 돼. 내부의 진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는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동을 하는데 공기 발전기는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와 공기 발전기의 차이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 공기 발전기는 공기 자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빼버리고 나면 온도가 낮아진다 하는 것이 공기 발전기의 차이인데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자 수준까지 봐야 된다면 상당히 정밀한 어떤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정밀해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 사실은 바람이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에요. 우리 실제 바람만 움직이잖아. 그때 공기 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완전히 정렬이 되려고 그러면 진공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렬이 잘 돼.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실제로는 0.1기압 이하의 조건에서 운전할 작정이에요. 그러면 그 관련된 질문인데 그 샘플 만드신 거 있잖아요. 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예. 그 밑에가 이제 진공부잖아요. 위에가 이제 발전부고. 그러면은 밑에 진공부를 처음부터 아예 진공으로 이렇게 봉해서 나오는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기가 서로 유동이 유동이 돼야 되니까. 유동이 되는데 우리 진공 청소기 돌리면은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은 계속 유동을 하잖아요. 유동을 하는 것처럼 공기 발전기도 이제 요것은 테스트를 위한 모양이고 이 진공 펌프하고 터빈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발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진공을 유지하는 장치, 요게 동력을 생산하는 장치, 요게 뭐 자석이 붙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같은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완제품은 요것처럼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료에 이 도면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저를 좀 더 신문하면 됩니다. 예. 지금 이게 그냥 맞은 저희 제품이 무한동력이잖아요. 예? 무한동력 발전이잖아요. 이게요? 예. 어째서 그랬죠? 제목이 무한동력. 제가 아까 이제 무한동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는 다 이게 스타트 해놓고 스타트 해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발전기 터빈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터빈이 돌아오는 거하고 또 아래로 편을 저기서 보시듯이 이게 진공을 유지하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펌프 같은 건 수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가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무한동력인데 무한이 아니고 어느 순간 진공 펌프 수명에 따라서 저것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제가 품질 보정을 합니다. 유한이 아닙니다. 터빈이 공중에서 돌아가니까 수명은 제가 품질 보정 100년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좀 터빈에 대한 수명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그네틱 베어링이기 때문에 좀 부상되는 거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좀 마찰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명이 뭐 100년, 뭐 300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진공 유지하기 위한 펌프 수명이 보통 뭐 2000에서 3000시간 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그러면 펌프를 고쳐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수명이 다 되면. 이거 100년 이상 갑니다. 아니 펌프 말이에요. 펌프. 펌프 자체가 여기 사실 펌프 아닐까요? 저 펌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저기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이 실제로는 저것처럼 작동을 해요.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셔터가 돼가 돌아. 전체가 하나씩 지금은 따로따로 이거는 완제품이 아니고 모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저압이 저기에는 계속 유지되는 아주 유지되는 거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밀폐도 없이요. 밀폐 실링 같은 거 안 해도 실링 안 해도 되죠. 진공 청소기 실링 안 해도 진공 유지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한전에 노크를 해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미 답변을 해주셨고요. 두들기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B2B 차원에서 한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왕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떤 거를 이 공기 발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와 저런 제품이 있었어?
저런 공기 발전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아이디어, 정말 소비자를 감격시킬 만한 어떤 제품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그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왕은 네. 애들 말 맞다가 졸라 무식한 거예요. 왕은 무식하다가 답이에요. 무식해도 돼.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무식해도 되는데 왜 돈을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면은 실제 아이디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주부 특히 전기 많이 쓰잖아요. 전기 안 나오도록 해주면 돼요. 요 공기 발전기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끝에 전기 안 나와요. 전기세, 전기료. 전기도 안 나와. 저걸 가전제품이 다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전제품이 어떤가 하는 건 소비자가 고안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사실 발전기만 만들어준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 발전기는 용도가 없습니다. 한전전기전 따라오면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도 사실은 산업용이고 뭐 가정용 용도가 아예 없어요. 몇 킬로와트짜리가 필요하냐, 뭐 몇 전압이 몇 볼트짜리가 필요하느냐는 거 외에는 소비자가 그냥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미 한전전기에 충실해 있기 때문에 그냥 1kW, 2kW, 3kW 그냥 주면은 안 쓸 방법이 없어요. 제 경우에는 이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디 장거리를 가거나 영상을 많이 찍어내려면 굉장히 빨리 배터리가 아웃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이 휴대폰을 평생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훌륭한 소비자입니다. 자, 공기 발전기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질 겁니다. 배터리만큼. 이게 실제 전기를 만드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것이 상품화가 돼가지고 핸드폰에 들어간다. 그럼 핸드폰에 요 배터리 대신에 발전기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끼워놓고 나면은 충전할 일이 없어요. 모든 가전제품에 밥솥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야외에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가전제품에 공기 발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NON 그리드, NON 그리드. 그리드가 전력망이라는 뜻이에요. NON은 없다는 뜻이야. 앞으로 전봇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완전히 한국전력이 전봇대 없이 국리를 하고 있어요. 왜? 전봇대 없이 전기를 팔아먹는 국리를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상도 줬어. 여기 여러분들 자료 보면은 제가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요 받으신 분은 받았을 거예요. 한전이 NON 그리드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을 줬어요. 그런데 늦어. 왜냐하면 공무원은 하나도 답답한 게 없어요. 철밥통이라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대폰에 배터리 대신 이제 공기발전기가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 배터리는 조용하잖아요. 예. 근데 공기발전기는 돌아가야 되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는 없나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시끄러운데 제대로 압력을 낮추면은 진공이 됩니다. 진공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른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를 완전히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면은 소음이 거의 없다. 가답입니다. 저 품질 보정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몇 데시벨 안으로 만들어드니까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 소비자는 왕이라서 그 소음 이상을 안 낮춰주면은 팔아먹을 수 없어요. 망해버려. 그래요. 네. 소비자는 왕이라서
신하들이 많다니까. 검찰도 많고 많아. 돈 문제 없다. 없습니다. 김문재 박사. 여기 저기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공학은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발전기고 이제 강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공학 쪽에하고 기계공학 쪽에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해갖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아까 킬로와트당 10만 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1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발전소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 하나는 제주도 이제 한림에 메탄가스 발전소를 사업을 심사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5메가, 3메가 정도 되는 게 300억 정도 들어요. 땅값이 한 30억에다가 뭐냐면 킬로와트당 한 500에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풍력 발전기는 옛날에 한 150억, 그러니까 1,500만 원 됐죠. 1메가와트당. 요새는 좀 가격이 내려서 한 500만 원, 그러니까 1메가당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이 다가 아니라 전선을 깔려면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민원이 많아서 전선 깔지 못하고 사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주 회장님께서 1kW당 10만 원이래요. 이거 사실 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거 전선 깔아서 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요새는 좀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발명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한 게 그래도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여기 이제 토론자 질문은 거의 뭐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갖고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증이 더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뭐 10kW 아니라도 1kW짜리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기 대표님 질문하시고요. 그 전 제가 우리 방청객분들 질문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요번 질문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거 기회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고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봐서 이게 성립이 된다면은 기존에 여기 반대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세게 반응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정유라든가 이 모든 발전기에 관련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징수가 되지 못한다면은 이 공기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자, 이것 때문에 반대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기 발전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발전기를 이걸로 바꾸면은 그냥 됩니다. 무조건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연료 쓰던 것을 연료 안 쓰고 하게 쓰니까 내가 이 기술을 내 혼자 독점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발전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가 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요 자료를 드릴 때 앞에 이런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1200조 원 매출액, 그럼 절반 이상 남아요. 그 600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요 사업 가지고 정부에게 몽땅 주면은 정부가 세금 거들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지 편하고 좋아집니다. 두 가지.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어디 뭐든지 다 물어보십시오. 예, 저는 경영과학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남주 회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서 개인적인 관심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주남년입니다. 조남년. 네, 주남년. 네. 어쨌든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시고 경일답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기발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용화되고 된다면은 그 의의와 중요성,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실용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연구계획 내년 상반기에 거의 시제품이 나온다 하니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공기발전기의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우리 전문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여부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학계에 발표해서 학계의 인정을 받고 또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이론도 훨씬 더 발전하고 이런 측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적어도 SCI 같은 이런 국제적인 학술지에 이렇게 게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국제 투표를 낼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추가적으로 전기자동 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전기자동차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 제가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조사무식해.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일이 아예 없어요. 인정받으면 더 좀, 좋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가르쳐 봤다니까. 국제 특혜도 내고 하려면은 물건 쓰면은 제소는 나와요. 나보다 더 똑똑한 논문 쓰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한 명예에 대한 생각 전혀 없어요. 왜 이걸 했느냐?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돈벌이가 돼요. 그냥 돈벌이가 되는 일이에요. 돈 되면은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명예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세계적으로 팔아먹으려면 국제 특허도 내고 저는 팔아먹는 게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허 없이 물건 팔리는 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더 도용해요. 특허 안 내면. 도용해서 먹고 살아야지. 중국에서 왜냐하면은 중국에 부자로 만들어야지. 중국이 내 나라라니까. 나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국제 특권이 있나요? 없어요. 중국에서 언제 왔느냐 하면은 신라시대에 왔어. 그래서 중국의 13억, 14억 사람들에게 내가 1조 원씩 줄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 제발 짝퉁 만들어서 팔아라. 그러면 다 우리 친구가 돼요. 질문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회장님이 굉장히 성질이 있죠. 제가 한 3번째 됐는데 실제 거기 실험실 가보면 정말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예. 눈부신 성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기된 표정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공기발전기가 상용화되면 얼마만큼 우리 산업화에 이 도움을 주느냐. 탄소 배출권 아십니까 혹시? 탄소 배출권이 지금 유럽에서 오늘 날짜 11만 8천원이에요. 대한민국의 0입니다. 0.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공기발전기가 이루어지면 탄소 배출권만 해도요 우리나라 먹고 살아요. 정말 이 엄청난 일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연구하셨습니다.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요. 많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듣고 버리시는 공영식. 얼마 전에 수력 발전에 대해서 무한 수력 발전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TV도 나오고 뭐 상도 주고 했다는데 수력 발전, 소형 수력 발전이 물을 퍼올려서 빙글빙글 돌려서 내려올 때 이제 터빈을 시작합니다. 또는 낙할 수도 있고 에너지 보존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동력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내려갈 때는 경사가 지던 직하로 내려갔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진 공기 발전기가 기압을 낮추거나 진공으로 할 때에는 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모터가 들어가면 모터가 전기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공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유지하는 그 에너지랑 공기가 들어와서 발전을 시키는 에너지랑 그 상관관계가 비슷하거나 또는 하향 곡선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야외에서는 배터리가 또 처음에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배터리의 어떤 수명도 있고 모터의 수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봤을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초기에 사용하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랑 공기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의 그 양이랑은 그런 관계가 혹시 입증이 되셨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 이미 시동 에너지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물건이 세상에 있습니다. 번개. 이미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 발전기는 아예 공장에서 시동을 해서 내보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시동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예 공장에서 시동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쓴다면 배터리가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혹시 실수로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시동용 배터리는 들어있지만 정상적으로 쓸 때는 아예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배터리를 사용할 일이 없다가 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발전기, 그래도 공기발전기 시동용 배터리는 붙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소방 뭐 이런 거 있는데 평생 안 쓸 때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발전기도 시동용 배터리는 아예 붙어 나가지만은 정상적으로 쓰면은 쓸 일이 없다. 우리 사실 심장 박동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기발전기에는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할 일이 없다가 답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드시고 얘기하세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진공 펌프가 그런 진공이 계속 유지가 돼야 이게 전기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다른 동력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진공 펌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공기 자체에서 동력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유지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진공이 되면 고기압이 있어 저기압으로 바람이 풍력하고 똑같이 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영원히 돈다는 이야기네? 영원히 아닙니다. 그 진공 펌프 그 것이 진공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공이 유지되어야 네.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이 임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 건데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지되면 맞아요. 예. 당연한 거죠. 질문 계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든지. 그리고 지금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드린 자료에는 제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인데 조금 말씀하신 여기 질문 관련된 건데 네. 아까 최초의 그 좋은 상태 유지라든가 진공장애에 위한 시동을 위한 그건 전력이 있어요. 필요하죠. 당연히. 그거는 나중에 만드는 그 전원의 다시 충전해버려요. 일부를 쓰는 건가요? 자동차 기름 넣어놓고 나도 시동을 해야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시동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 제거해도 차 가요. 네? 배터리 제거해도 자동차 차 간다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시동을 하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공기 발전기는 공기가 공짜니까 한번 시동을 하고 나면 끌 일이 없어요. 굳이 꺼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 품질 보증 100년이다. 그럼 100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는데 사실은 한 300년 보장하는데 무상 보증 100년, 유상 200년 해가지고 300년을 보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 300년 살 수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알아보시니까 대단하십니다. 노벨 에너지상감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상을 만듭시다. 저도 세계 120나라 돌아다니면서 많은 에너지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러세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산되면 1kg, 5kg가 생산되면 전량 제가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 같습니까? 나침판입니다.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널 때 사용한 도구가 뭘까요? 나침판이에요. 지극히 단순해.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해 보이죠, 그죠? 여기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안 보이니까 알아맞히라 그런 거야. 뭐가 있어요? 옆에서 돌려가면서 봐봐. 안 깨져? 얼른 보고 싶은 사람만. 안 죽어. 자백 되는 거 아니야? 뭐다? 이렇게. 감 좋네. 이래들 네.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공기. 오케이. 또 뭐가 있다? 자, 시간을 줄일게요. 물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물이 들어있네요. 근데 보통 물은 소리가 나요. 이 진공이에요. 보통 물은 이런 상태야. 이 안에 진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공기가 들어있고 요거는 공기를 빼버린 거야. 공기 없는 진공 상태에서. 예. 그래서 물이 진공을 만나면 쇳덩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공기가 진공을 만나면 태풍과 같은 역할을 해요. 공기 속에 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폭풍. 그리고 공기는 폭탄과 같은 거예요. 이 폭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게 돈이다 그랬죠, 그죠? 요게 돈이. 색소머리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잠깐. 예. 내가 요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끝을 손가락 가지고 안 막아보세요. 꽉 막았죠. 살면 안 보여. 이쪽으로 그렇지. 겁나지.
살며시 열어보세요. 살며시. 뭐가 들어간 느낌이죠. 다시 흔들어 보세요. 물소리밖에 안 나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전부 고압에서 뭘 만들었는데 자연은 저기압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 자연은. 그래서 여태까지는 불을 많이 떼고 압력을 많이 높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자연은 저기압일 때 그 일을 하더라. 번개 한번 칠 때 1000만 킬로와트예요. 우리나라 총 에너지가 1억 킬로와트인데 번개 한번 칠 때 우리나라 총 에너지의 10분의 1 정도가 공짜로 생기는 거야. 번개 공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기 전기를 공짜로 쓰는 시대가 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 질문해 주세요. 일 나오시죠? 나오세요 그럼. 저기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질문하실 분들 하세요. 나중에 또 가서 그 질문 한번 해볼 거라고 정말. 네, 당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아까 진공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공이 유지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공 펌프로 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진공 청소기라 가지고 진공을 유지를 하면 되는데 이때 공기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공기의 변화가 생겨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고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진공을 유지하는 데 대한 동력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전기가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진공펌프 소비 동력이 줄어들어서 이런 손익분기점 상태가 돼. 현재는 이 상태예요. 나중에 상품화가 되면 이 상태가 돼서 생산되는 전기가 진공을 유지하는 전기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동 걸리고 나면 지 혼자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에 기존의 휘발유 발전기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돼. 공기 발전기는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공기를 막아버리면은 전기가 생산 안 돼요. 우리 공기 막아보세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확실하게 얘기하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 학급에서 질문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죠, 그죠? 그럼 학급 전체의 레벨이 올라가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은 선생님까지 똑똑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생각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1시간이 남았네. 시간. 예.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실험한 거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핵심적인 사안 같은데 결국은 진공 상태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참 못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공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소리도 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공으로 되면은 동력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동력이 남아 돌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걸 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날아오고 있어. 예. 그 미세먼지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공기 발전기를 공짜로 주면은 우리 미세먼지 안 마셔요. 자, 저쪽에 질문 있으시죠? 완전 정화진. 그래서 네,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공기 발전소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적용을 한다면 100년 동안 거의 연료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품질 보장을 다 해줍니다.
너무 대답을 빨리 했어요. 분기 도전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주문하십시오. 만들어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한국이 LK999라는 초전도체 때문에 세상이 왈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저기 떠서 돌고 있는 이 초전도체가 사실은 영하 263도 돼야 그 정도 뜰 수 있는데 이 냉방기가 하나도 없이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초전도체로 해서 상품으로 나온 게 LS 전선에서 이 초전도 전선을 만든 게 지금 최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저 정도 있을 수 있다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비행기 엔진에서부터 이 4차 산업에서 이 완전히 한국의 우리 발명가 분이 전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MRI가 비싼 것은 그 초전도체를 위해서 그 냉방을 하기 때문에 비싼데, 만약에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저 정도 떠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거 초전도체 아닙니다. 전기 끊으면 뚝 떨어집니다. 초전도체 아닙니다. 전기 끊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초전도체가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가 없습니다.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전선이 없이 내부에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버리면 송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전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에서 전기를 빼내고 나면 차가운 게 영하 270도까지도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전도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공기 발전기를 쓰면 아무거나 초전도체가 돼요. 온도 낮추는 게 쉬우니까. 온도 낮추는 게 쉬우니까 굳이 고온 초전도체를 만들라고 애를 쓸 일이 없어요. LK99가 할 필요가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온도가 차가워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 떨어뜨리는 게 값싸지면, 전기 생산하면 온도가 자동적으로 낮아져 버리니까 초전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금 MRI 그거 하려면 현재 헬륨을 가지고 그냥 온도 떨어뜨리는 것이 전기 엄청나게 먹어요. 그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MRI 비용이 지금 현재에 비해서 5분질, 10분질로 줄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인데, 초전도체 아무거나 대부분의 물질이 초전도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영하 271도 이상 떨어뜨리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초전도 현상을 가져요. 그리고 그건 별로 안 비싸. 또 초전도도 전문이잖아. 네, 초전도는 그 정도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공기 동력기저니까 공기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기를 붙이면 이게 발전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진공을 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에 초점 맞춰 가지고 질문도 또 하실 분. 나오세요. 제대로 하십시오. 예, 마늘 공부 저도 진짜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자,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답을 마이크 조금만 나눠주고. 띄세요. 이 마이크를 조금만 네. 띄세요. 10cm. 다 좋은데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가 뭐가 되는지를 정확한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의견들 다 좋잖아요, 그죠? 발전기가 핸드폰에 충전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데 지금 과연 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 그죠? 들었는데 뭐가 그 해내는 게 뭐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요. 내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는 공적인 게 아니야. 꼭 돈하고만 아니 공개 심사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마무리. 아쉬운 게 돈입니다. 저기 마이크. 질문 더 하시죠. 네. 네,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 소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소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kW짜리가 하려면 지금 펌프 영향도 만만치 않을 테고 임펠러의 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100kW 단일 기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임펠러나 가로세로 높이 1m입니다. 1m에? 네. 100kW짜리가 가로세로 높이 1m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한 50kW 정도 출력이 되는 물건입니다. 아직 완제품은 아닌데 그 정도 사이즈 됩니다. 소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와서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모델은 상당히 좀 컸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소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1kW짜리는 00700 두 개 정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게는 엄청 가볍습니다. 기존에 그 철을 안 쓰기 때문에 원 자재가 전부 다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질문 또 하실 분. 아까 그 질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공기 발전기는 크게 만들 일이 없습니다. 크게 만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계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공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진공을 다 낮춰야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알게 드릴게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아예 알게 드립니다. 자, 다음. 장시간 동안 좋은 질문 많이 받고 좋은 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모두가 최고인 건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요? 선물 주신 거? 요거 딱 보자고. 보니까 이름 이호용 뭐 제 거 있네. 아닙니다. 여기 겁니다. 이거 예. 제가 사인이 있어요, 그죠? 예. 날짜가 있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예. 요걸 가져오면은 1kW짜리 발전기를 주든지 아니면 나는 1kW 발전기 싫어 돈 주겠다 그러면은 330만 원을 돈을 드려요. 그래서 요게 제 정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박수 쳐야지 이때는 박수. 내 사인 들어있어요. 네. 자, 오늘 마무리가 질문 답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기 오셨나요? 오셨어요.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중에 가서 뭐 이러쿵 저러쿵 돈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오늘 1차고 2차도 또. 예, 나머지 저건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출사 아까 하신 분. 더 이상 저기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갈 때마다 한 서너 시간씩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 번 했던 질문처럼 우리 조회장한테 많이 들었는데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 이게 대기업으로 왔을 적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라이벌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 비웠어요. 특허라든가 다 오픈할 거예요. 누구든가 만들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누구든가. 그 대신에 이제 노하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서 가서
대화를 나누고 별도의 저걸 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예정 시간보다 아니 됐어요. 예정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나서 아쉽습니다. 네, 오늘 축사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여기 좀 붙어 있어요. 사단법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의 의장입니다. 이분도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대로 후원하기 위해서 모처를 들렸다가 열심히 오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후원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모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은 전 사단법인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총재와 사단법인 한국사무총장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의 상임의장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분들이 수백 명 이미 들어와 있어요. 수백 명. 더 되죠? 100명. 해외 쪽도 이름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축사 말씀을 듣고 후원 확실하게 하라고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거창하게 사실을 감사합니다. 네. 저와는 뭐 똑같은 모임이기도 하죠.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부산 엑스포와 요번에 이제 부산 비상도시 마약 초대 교수로서 영화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앞으로 약간 마이크를 조금 더 크게. 많은 출연 감사합니다. 출연자 제가 소개한 거니까 노래도 출연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전 이호입니다. 공기발전기 산업화 포럼 성황인이 오늘 주최하고 개최해서 특히 주동식 개발자님과 주남식 그다음에 유대원 교수님, 또 전 KBS 안동수 부사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교수님들과 제가 직접 유 교수님하고 천안에 몇 번 내려갔고 제가 딴 손님도 모시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거 100년이 된 걸 35년 되는 그 열정에 정말 존경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부풀고 이 대단한 발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께서 신앙도 신실하시고 그래서 저도 동참과 후원하려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계좌에 제가 돈이 들어온 것 같지만 그 계좌를 제 계좌로 이체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발전기에 사용 가능하고 또 자동차에도 사용 가능한 것이니 전 세계 또 우리 국내 경제 발전에 에너지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나라가 타고로의 말처럼 동방의 등불로서 제일 좋은 머리가 좋은 유대보다 더 좋은 우리 대한민국의 1등 국민입니다. 현재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20-30년 후에는 0.6%에서 인구 소멸 국가로 되십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개발이 획기적인 기대감에 저는 부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예. 끝으로 많은 참석과 또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동참하고 또 각자 홍보해서 빨리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오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조남식 회장께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드립니다. 주인이 됩시다. 예, 왕 말고 일꾼이 됩시다. 예, 오늘 전체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호진 박사님 피해사 간단히 해주시죠.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회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오랜 세월 이 사업 자체를 해서 8년 참 어렵습니다. 한 3, 40년 저렇게 하려면요. 제가 정보통신연구관이단에서도 이 기업체 심사하고 또 그 발전소 같은 것도 심사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해온 것만 해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 일의 성패를 떠나서 그리고 이 작품을 갖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융합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개조위원회.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받아들이고 또 와서 이렇게 검증받는 기회도 또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옆에 아시는 분한테 뭐 저는 안 박사님도 계시고 주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주 박사님께 주 회장님의 제품이 이제 실용화돼서 성공해서 저도 사실 저런 게 옛날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정 박사님, 정현희 박사님 우주 에너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주 에너지를 써서 뭘 한다고 믿질 않아요. 근데 저는 카이스트가 303호 연구실에서 그걸 했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단지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요거만 지금 알고 있죠. 햇빛에서 오는 거. 근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의 걸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바깥의 걸 적외선이라고 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받아갖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반신반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와서 보고 검증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검증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실용화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실용화도 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고 실용화가 되면 한자는 아니라도 도움이 받을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소나마 그런 어떤 확증이나 이런 걸 갖고 가시면 참 다행이고요. 이 제품이 이 발견품이 이제 잘해서 꽃을 맺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고맙고요. 다시 한번 먼 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호진이었고요. 또 연락하실 거 있으면 와시는 분한테 연락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행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우려와 같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